나에 대한 진단, 다른 사람에 대한 진단을 했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이 A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요런 성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뽑으면 전혀 다른 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걸 뽑아도 전혀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건 내 주관적인 관점일 뿐이지 객관적인 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고 얼마나 감정이 좋은 상태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유는 모든 성향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게 내 감정에 따라서 장점이 보이기도 하고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요. 이따가 굳이 제 거 봐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 이론적인 설명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스스로 본인들 거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럼 카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 진단하고 스스로 맞춰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론이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심리학에서 이제 나온 이론이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요 교재에 실어드린 오심 문항을 풀어보는 게 나에 대해서 알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뭘 판단을 할 거냐. 5가지 색깔이 각각의 저 사람 이런 성격이야 라고 말하는 그 유형인데 무슨 색이 무슨 유형하고 매칭이 되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프로그램은 에릭 번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만들어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우리가 좀 한 조직 안에서 잘 어우러져 보자. 좀 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에릭 번 박사가 하는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요 안에 각각 3개의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자아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는 3개인데 그 자아로 인해서 겉으로 표현하는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의 자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 자아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 물려받은 거,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 자아로 굳어지고요. 대체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하시던 것처럼 보호해주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책임을 추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해 도덕적인 가치는 뭐야 라고 가르침을 주거나 이런 모습들이 부모의 마음 자아고요. 두 번째 성인의 마음 자아는 파랑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거거든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리분별 잘하고 뭔가 균형 감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성인의 마음 자아. 마지막 3번째 아이의 마음 자아는 쉽게 얘기해서 감정과 연관되는 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감정은 표출을 하거나 누르죠. 그래서 요 아이의 마음 자아도 2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각각의 자아 상태들이 마음 상태라는 걸로 갈라지면서 5개로 변화가 됩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 자아는요. 비판적인 부모와 보호적 부모 마음 2개로 갈라져요. 머릿속에 상상해 볼까요? 비판적 부모 어떤 모습이에요? 다혈질. 또 야단치고 이해를 못하고 권위적이고 맞아요. 제가 남성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이런 비판적인 아버지들이 많았죠. 어머니보단 아버지들이 훨씬 많았죠. 자식에게 너 그런 식으로 살아선 안 되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네 밥벌이는 네가 해야지. 이런 거. 이런 비판적인 부모의 모습이 그렇다면 반대로 보호적인 부모의 모습은 그런 아버지 옆에 꼭 계시는
엄청 자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줘야 되고 자식한테 희생하고 남편한테 희생하고 뭐 이런 어머니가 계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모습이 쉽게 말해서 보호적 부모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갈래 성인의 마음은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마음도 쉽게 생각해 보면 자,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막 칠랄래 팔랄래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야야야야 이런 데서 뛰는 거 아니야 일로 와 했을 때 나 몰라 나 몰라 하면서 뛰는 애들이 있고 엄마가 한마디만 해도 옆에 가만히 와서 이러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유로운 아이의 마음이라는 애들은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깔깔깔깔. 엄마 알겠어요 조용히 할게요 가만히 요거 순응하는 아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배운 게 순응해라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조직에서는 상사 말 잘 듣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좀 강요를 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문화권에선 요게 높아요. 순응하는 아이가 높습니다. FC라고 하는 이 자유로운 아이의 마음이 지금 현재 젊은 세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불과 뭐 한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들보다 10살, 20살 정도 많은 분들 해보면 이게 확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요 5가지 마음 상태들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표현이 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어저께 디스크 하셨어요. 디스크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격 유형 검사, 뭐 성향 유형 검사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알다 보면 그게 섞여가지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디스크 4개는 없애버리고요. 요 5개에 대한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의 특징 한번 볼까요? 먼저 CP, 비판적 부모의 마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말이 안 통해요. 권위적이에요. 혼내요.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도덕적이고 때로는 너무 비판적이고 원리원칙 중시 규칙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 무슨 다른 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는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해요. 그러나 단점만 있진 않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주도적이라는 거 그리고 책임의식이 강하다는 거 그러다 보니 요게 후천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조직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지금 요거 낮았던 분들도 점차 올라가는 걸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무슨 색깔 카드냐? 그거 알아야 매칭하시잖아요. 뭘까요? 파란색. 파랑이요? 초록색? 초록이요? 얘는 빨강이에요. 빨강색 카드가 비판적 부모 마음하고 매칭되는 카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단한 거 보세요. 빨강 높으신 분 있어요? 빨강 높으신 분 몇 장이에요? 9장이에요? 빨강이요? 이따 한번 저랑 좀 만나세요. 뭔가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또 역시 굉장히 다른데 빨강이 굉장히 높다. 제가 지금 빨강 높으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한 이유가요. 요거 듣고 나면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 있어요. 대체적으로 요 빨강색 CP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려워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사들이 요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제가 나쁜 것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혼자 나빠져서 그렇게 자꾸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장점을 얘기를 드리자면 요거 높으신 분들 승진할 가능성 높습니다. 뭔가 지금 속한 조직에서 리더가 될 가능성 높아요. 왜? 본인의 이상 추구하는 바가 높거든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높고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리더가 되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이런데 상대방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너무 융통성이 없어.
저 사람 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쳐다봐. 혹은 하는 행동이 사람을 되게 깔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스처나 말투나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그렇죠. 나와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팔짱 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많고요. 갑자기 푸셨어요. 지금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풀어내리셨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때요? 좀 나한테 적대적이다. 내 말에 별로 관심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습관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허리에다가 올리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많습니다. 이거 역시도 적대적.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제스처고요. 안경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안경 너머로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안경 이렇게 밑에 있고 사람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죠. 거기다가 팔짱까지 더해지고 다리까지 이렇게 더해진다 치면 상대방은 굉장히 나를 무시한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드는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조심하시면 상당히 자아의식 높으신 분들이라 삶에 도움이 많이 되실 분들이에요. 그럼 반면에 NP, 보호적 부모의 마음 한번 볼게요. 보호적 부모의 마음은 대표적인 특징이 뭘 것 같으세요? 대표적으로. 배려? 색깔을 지금 빨리 알고 싶으신 거죠? 걱정? 네. 걱정, 배려, 보호. 보호, 또 왠지 느껴지는 이 보호적에서 느껴지는 안전? 양보? 안전, 양보.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느낌 자체가 여기 써 있는 것 다 없애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NP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 사람 참 자상하다, 참 따뜻하다,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 나를 격려해주고 있다,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시종일관 장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요것도 역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게 과해지면, 이게 적정 수준이나 약간 높음 수준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요거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해지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나한테 안 좋은 거죠. 내가 너무 챙겨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상사고 제 옆에 만약에 후배 직원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저는 NP가 너무 높아서 이 후배 직원을 계속 하나부터 10까지 감싸주려고 하고 내가 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입사할 때부터 좋아하지 않았다면 저의 이 호의를 뭐라고 느낄까요? 오지랖? 참견? 웬 오지랖이야? 웬 참견이야? 웬 간섭이야? 왜 잔소리야? 아니,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나?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차이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리 좋은 보호적 부모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게 너무 과해지면 상대에 따라서 과보호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장을 못해요. 치명적이에요. 제가 보통 관리자급 교육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처럼 좀 젊은 세대, 그리고 내 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리더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상사는 CP형 상사예요? NP형 상사예요? 저는 NP요. NP형. 전부 다 NP형. 대부분은 NP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NP만 너무 강한 상사는요, 내가 일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회사에서 성장하실 거잖아요. 각각 속한 조직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자 원하시잖아요. 무언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원하시잖아요. 그게 내 목적이라면 상사가 이것만 높으면 차라리 요청을 하세요. 나한테 CP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CP가 강한 상사는요, 본인의 이상만 높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만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줘요. 근데 NP형 상사는 그거 못합니다. 왜? 기분 나쁠까 봐. 내가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이 친구가 나 싫어할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 있죠. 아, 이 친구한테 이거 맡기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면 2시간이면 해. 그럼 뭘 선택해요? 2시간. 내가 해요. 그러니까 직원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지더라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지시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다 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상사는. 그러면 내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일하기가 편하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는 놀자고 만난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내 상사가 MP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환영하지 마라. CP형 상사가 때로는 좋을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한테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표현이 많이 된다는 거. 그럼 그 다음 A 한번 볼까요? 이성적인 성인의 마음, 대표적인 특징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데 이 A도 너무 과하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납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머 저 친구 너무 계산적이야.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머릿속으로 재고 있어. 인간미 없이 로봇 같아. 너무 기계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색깔을 아까 NP 말씀 안 드렸죠? 노란색이에요. 아까 NP는 노란색이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파랑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겁니다. A가 파랑이에요. A가 파랑이에요? A가 파랑이에요. 파랑이 없으신 분들 손들어 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사교 모임에선 없어도 돼요. 사교 모임에선 없어도 되는데 뭐 사기당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없어도 되는데요. 직장인이면 요게 중간 수치 이상 정도는 돼야 인정받기가 쉬워요. 우리나라에서는 A가 너무 높은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잖아요. 미국에서는 A가 높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깔끔하게 일 처리해내는 굉장히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느낌은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으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정된 사람이다. 아니 도대체 일 잘하는 거하고 안정된 사람이 뭔 상관인가. 여기서 안정이라는 건 딱 보기에 뭔가 되게 기복 없고 늘 평균적이고 자기가 자기 조절 잘하는 것 같다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이유는 A는요, C와 P를 조절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C도 높고 P도 높아요. 그런데 A가 높잖아요. 그러면 C를 써야 되는 상황, P를 써야 되는 상황, 요 상황에서 그걸 판단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CP를 막 쓰고 싶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조절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 들게 만드는 게 A라는 거예요. 사리구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A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해요. 그럼 A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50문항짜리 그 설문지들 보면 이따가 제가 어느 부분이 A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 나와 있는 것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실행하시면 돼요.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높아지지 않게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A가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보여지는 바디랭귀지, 여기에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요 검사를 했을 때 A가 이게 전부 다 5개가 각각 20점이 만점이거든요. 20점 만점 중에 저 A 몇 점 나왔을 것 같으세요? 9점. 9점이요. 되게 그런 사리분별 못할 것 같은가 봐요. A가 9점. 5점 나오셨을 거예요. 5점이요. 20점 만점 나왔어요. 전 A가 20점 만점이에요. 극단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A가 극단적으로 높다 보니까
오해받았다라는 건 뭐냐? 상사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보세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메모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게 A가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게 상사가 보기에는 오해 부르기 딱 좋은 행동이죠.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건데 기분 나쁘게 해요. FC, 자유로운 아이의 마음 한번 볼게요. 요거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감정의 억압이에요. 감정의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C는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유롭게 내 감정을 잘 표출하는 게 FC입니다. 색깔은 핑크색이에요. 나 많아요. 핑크 아까 9장이었죠. 네, 맞아요. 자유분방함의 대명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만뒀다는 그 회사의 부장님이 빨강이 되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자, 빨강이 되게 높은 사람과 핑크가 되게 높은 사람 공존하기 힘들죠.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요, 이 핑크색이 높으신 분들은 장점도 되게 많고요. 근데 단점도 많아요. 문제는 장점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장점, 창의적이에요. 잠재 능력이 풍부해요.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하고 사람들을 촉진시키고 하는 능력,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그게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면요. 막 기분 좋은 걸로 같이 끌고 가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우리 사무실에, 우리 조직의 분위기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요거 높은 사람들이에요. 핑크가 높은 사람들 막 좋은 표현도 잘하지만 짜증도 많이 내고요. 요런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표현해요. 그 다음 일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반항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이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씨 안 해. 이러고 뛰쳐나가는 것도 이거 FC. 핑크색 높으신 분들. 그래서 요 핑크색 높으신 분들은 그것만 조금 잡으시면 되고요. 그것만 잘 잡으면 누가 봐도 함께하기 유쾌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느낌으로는 굉장히 활발하다, 명랑하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아나무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나무인이다 라고 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 생각 잘 안 하는 건데 요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아이의 특성입니다. 아이의 마음 상태잖아요. 아이의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 5살, 6살짜리들이 타인 중심적으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아이 많이 보셨나요? 아니에요. 내 거야, 내 거야. 이거는 너 말고 내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 FC가 높으신 분이 있으시면 아이 같구나. 아이 같은 그 순수함이 있구나. 그런데 그 모습이 저렇게 표현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언어적 표현 중에 제일 많은 거 감탄사 많이 해요. 우와, 짱, 대박 이런 거 많이 하시고요. 뭐 먹어도 맛있으면 완전 맛있어. 오, 완전 예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세요. 리액션도 커요. 뭔가 이 제스처도 커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깔깔깔깔 웃을 때 본인은 막 손뼉치고 박장대소하고 웃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목소리도 기본적으로 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지 않게만 조심해라. 우리 마지막으로 A씨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A씨, 순응하는 아이의 마음이에요. 초록색. 초록색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5개 색 중에 초록색이 제일 많아요. 있으세요? 초록색. 각 팀에 한 명씩 있으시네요. 초록색이 많은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랑 함께 일하긴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전적인 상사들이 좋아하는 유형일 수 있어요. 초록색이 높으신 건 왜? 되게 성실합니다. 초록색 높으신 분들은요, 성실하고요. 누가 시킨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강해요. 그런데 요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빨강색이 높으신 분이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건 나를 위해서,
그런데 초록색이 높은 분이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건 남을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능력 없다고 생각하겠지? 나한테 이런 걸 바라는데 내가 나쁘게 한마디 하면 날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착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눈치 보는 게 기반이 돼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 다 해내고도 성취감보다는 그냥 안도감. 했다. 마무리 지었다. 나한테 주어진 일 다 해냈다. CP가 높은 사람이 다 해냈을 때는 와, 역시 내가 해낼 줄 알았어. 나 했어. 반대죠.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요거 높으신 분들은. 일상이 스트레스, 걱정일 수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저 친구는 왜 이렇게 행동을 잘 못하지? 왜 이렇게 생각만 하지? 왜 이렇게 자꾸 되도 않는 질문을 하지? 이럴 수 있어요. 되도 않는 질문은 왜 하느냐? 내가 의사결정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될까 봐. 그래서 요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아마 리더한테 지시 받으실 때도 이거 1은 요렇게 2는 요렇게 순서 1, 2, 3, 4, 5 처리해서 나한테 가져다 줘. 그러면 너무 편하게 일을 잘하는데 이거 알아서 잘 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그때부터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5까지 해야 되냐? 10까지 해야 되냐? 이거 다 했다가 네가 그거까지 왜 했냐? 그러면 어떡하냐? 5만 가지 생각에 시달릴 수 있어요. 거기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A도 높지만 A씨도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20점 중에 18점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눈치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명의 눈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죠. 감정적인 소모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좀 조심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바디랭귀지나 언어적 표현들만 조심하신다면 남들은 참 같이 일하기 좋다. 내가 데리고 있기 좋은 직원이다. 함께 파트너로서 하기 좋다라는 이야기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